네, 어르신들께 힘이 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기사를 다시 작성해 드릴게요. 친근하고 희망적인 느낌을 살려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0년 더 젊고 활기차게 사는 비결.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평생을 의사로 살다가 이제는 88세 할아버지가 된 김민준입니다. 혹시 이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무릎도 아프고 기운도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요. 저도 그랬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소중한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88세인데도 아직 정정하게 혼자 생활하고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사랑하는 손주들과 여행도 다닐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사실 저도 70대 때는 지금의 어르신들처럼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힘들었답니다. 병원도 다니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지만 몸은 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습관들 때문이었죠.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사실입니다. 이 5가지 습관만 고쳐도 어르신들도 저처럼 80대, 90대까지 두 발로 걷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두면 안타깝게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될 확률이 90%나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습관들 때문에 10년, 20년 더 누릴 수 있었을 시간을 안타깝게 놓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0대 중반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을 아시면 당장 내일부터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동년배 중에 제일 건강하셔 하고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의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도 이 나쁜 습관 중 하나를 하고 계시다면 근육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좁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인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도 75세 때는 무릎이 아파 지팡이를 짚었지만 지금은 지팡이 없이 매일 1시간씩 산책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하시면 어르신들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쉬운 방법들이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더 좋은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어르신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인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며 발견한 어르신들이 미처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습관 5가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 영상 단 20분만 집중하시면 어르신 인생의 남은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 더 건강해지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겁니다. 이 비밀은 영상 마지막에만 공개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의사인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놀라운 진실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너무 오래 앉아있는 습관. 어르신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서 보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TV 앞에 앉고 식사하고 나서 소파에 앉고 오후에도 앉아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시다 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망치는 아주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 보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찍 세상을 떠날 위험이 무려 4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이건 심장 건강에 좋지 않겠죠. 또한, 우리 몸의 근육, 특히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걷기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70대가 넘어져서 뼈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그러면 근육은 더 빠르고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죠. 특히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앉아 TV 보는 습관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도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식후에 가볍게 집안을 걷거나 설거지라도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놀랍게도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줄고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은 원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30분, 올 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물 한 잔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하루 10번씩 해보세요. TV 광고 시간에 잠깐씩만 해도 허벅지 근육을 지키는데 정말 좋습니다. 하루 최소 30분 걷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30분이 힘들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괜찮습니다. 집 앞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줄어드는 근육을 그냥 내버려 두는 습관. 어르신들, 2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힘이 얼마나 빠지셨나요? 계단을 오를 때, 장바구니를 들 때 그 차이를 느끼시죠? 그건 바로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사실 근육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지만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진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져 쉽게 넘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 쉬워요. 갑자기 일어났을 때 핑 도는 어지럼증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 증상인데 이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아주 커집니다. 근육 감소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나 폐렴 같은 병에 더 쉽게 걸리게 됩니다. 허리와 배의 근육, 즉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우리 몸의 기둥을 받치는 근육이 약해지니 그 부담이 전부 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점은
근육 감소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단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어도 다리 근육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일주일 만에 10년 동안 줄어들 근육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3분이라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방 안을 한 바퀴 걷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근육이 잠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루 3번 해보세요. 또는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도 종아리 근육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아침 저녁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세요.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부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어르신들, 근육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작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어르신들, 오늘 물 얼마나 드셨나요? 한 잔? 두 잔? 아니면 거의 안 드셨나요?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목마름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화를 빠르게 하고 건강을 해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일하도록 돕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푸석푸석하다면 몸속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져서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쓰레기, 즉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특히 콩팥 신장 안은 물이 충분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콩팥에 부담이 가고 신장 결석이나 심하면 심부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죠? 수분 부족은 변비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장에 물이 충분해야 변이 부드러워져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 지금 바로 소변 색깔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이미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소변색은 옅은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한 색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유축곤 8컵, 약 1.0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컵.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잊지 않고 마시기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커피나 녹차, 탄산음료는 오히려 몸의 수분을 뺏어가는 이뇨작용을 하니 물 대신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음료는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마시기가 힘들다면 예쁜 물병을 사용하거나 시간을 정해 알람을 맞춰보세요. 눈에 잘 띄는 곳에 물병을 두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마시게 됩니다. 과일, 레몬, 오이 등을 넣어 향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물 한 잔의 차이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는 습관. 어르신들,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과 만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밖에 나가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고 새로운 사람 사귀는 것도 번거롭게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굴 만나나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해치는 네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외로움과 우울감, 무기력증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도록 만들어진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끼는데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입맛도 없어 대충 먹게 되어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 더 골고루 먹게 되고 식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영양 부족은 곧 면역력 약화로 이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게 만들죠.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기대 수명이 더 짧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로움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 부족은 뇌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치매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하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 통화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가까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주민센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노래 교실, 서예, 컴퓨터 교실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면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에는 친구와 경로당에서 만난다거나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자녀 가족과 식사한다처럼 규칙적인 만남은 삶의 활력이 됩니다.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사람들과의 만남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필수 활동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어울려 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습관. 어르신들, 최근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요리법이나 스마트폰 사용법, 아니면 동네 공원에서 하는 새로운 체조 동작이라도 말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머리만 아프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 건강을 해치는 마지막 나쁜 습관입니다. 뇌도 우리 몸의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쓰지 않으면 녹슨다는 말이 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뇌의 생각하는 힘, 즉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통해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뇌 가소성이라는 뇌의 놀라운 능력인데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배우면 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약 먹는 시간을 자꾸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일이 더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평생 새로운 것을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이 치매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넷째,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삶에 큰 기쁨과 활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처음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뿌듯함, 새로 배운 노래를 경로당 친구들 앞에서 불렀을 때의 즐거움 같은 경험들이 없다면 삶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주 작은 도전이라도 해보세요. 늘 가던 산책길 대신 새로운 길로 가보기, 평소 안 읽던 종류의 신문기사 읽어보기,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양치질 해보기 등 아주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하모니카, 우쿨렐레 등 쉬운 것부터 식물 키우기, 뜨개질, 요리 등 어르신께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으니 그냥 즐겨보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은 세상과 연결되고 무한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물어봐도 좋고 노인복지관의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보세요. 유튜브로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카카오톡으로 자녀,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만 배워도 세상이 훨씬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강좌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90세가 넘어 대학을 졸업한 분도 계시고 80대에 새로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이든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어르신들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은 뭘 한번 배워볼까?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레시피 하나, 새로운 스트레칭 동작 하나. 이런 작은 도전들이 차곡차곡 쌓여 어르신들의 뇌를 10년, 20년 더 젊게 지켜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오늘 우리는 70대가 넘어서 꼭 피해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래 앉아있기,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기, 근육 감소 방치하기,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등 간단한 근력 운동 꾸준히 하기, 물 부족, 하루 9,1,6,9 8잔, 물 마시기, 습관 들이기, 사회적 고립,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기, 배움 멈추기, 매일 작은 도전으로 뇌 깨우기. 이 습관들을 조금씩만 바꿔나가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은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값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실천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이라는 큰 산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기, TV 광고 시간에 잠시 일어나 제자리 걷기, 오후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바로 어르신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희망입니다. 어르신들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어르신들의 다짐이나 실천 계획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응원하면 더 꾸준히 실천할 힘이 생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 좋은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